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증시에서 두 가지 숫자가 동시에 역사를 바꿨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을 돌파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은 날 함께 나왔다는 게 지금 이 흐름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담긴 연금, 매달 불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이 진짜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5,600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속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그런데 그 4,000선이 채 석 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5,000을 넘겼으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2월 19일 오늘 5,600을 뚫어버린 겁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3,000까지 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가속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례적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한국 증시는 박스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다릅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약 34%인데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지지부진한 사이에도 한국만 이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게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엔진이 뭔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반도체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 19만 9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 90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메타의 최신형 지표 수백만 개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6% 올랐고, 그 온기가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향후 1년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7,900으로 올렸는데, 현재 5,600에서 7,900이면 40% 넘게 더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근거를 보면 하나증권은 2026년 코스피 편입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를 작년 말 330조 원으로 잡았다가 이달 들어 457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27조 원이 더해진 건데, 이 상향 조정의 96%가 반도체 한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순이익 전망치가 137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뛴 결과입니다. 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7,300으로, 유한타증권은 6,300을 기본으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실적이 더 올라오면 7,100까지 열린다고 분석했고, JP모건은 7,500, 시티는 7,000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이 흐름을 단순한 과열로만 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현재 펄은 6.7배인데, 과거 반도체 이익이 2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펄 평균 고점은 12.1배였습니다. 이론적으로 74.8%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물론 시장이 항상 이론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지금 반도체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여전히 싸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고객 예탁금도 103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할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고, 지금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본 곳은 증권사들인데,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총 9조 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처음으로 순이익 2조 원을 넘겼고, 미래에셋증권 1조 5,936억 원, 키움증권 1조 1,150억 원, 내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키각스 증권지수는 올 들어 93% 넘게 급등했는데, 코스피 상승률 34%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94%, 내투자증권 77.9%, 키움증권 72.3%,
삼성증권 52.9%로 대형 증권사 모두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전통 제조업 종사자나 내수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은 이 화랑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피가 34% 오르는 동안 시중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1년 단위로는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격차가 10년, 20년 누적되면 노후 자산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산 시장의 격차는 단기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고 한번 벌어진 차이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출발선이 다른 상태로 이어집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투자 종목,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건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아도 노후 자금의 운용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내 계좌에 직접 반영되는지는 연금 상품의 구조와 편입 비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퇴직연금이 지금 어떤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종목 얘기도 해야 합니다. 올해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반도체와 증권주인데 이 두 섹터가 없는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34% 상승의 절반도 못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이 흐름에 얼마나 연동되어 있는지를 파악해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미래의 새 증권 사례도 하나 짚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과 2023년에 스페이스X에 약 4,107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달 초 스페이스X와 XA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에만 주가가 24.72% 급등했습니다. 장부가 기준으로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IPO가 현실화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증권사의 수익이 글로벌 우주 AI 기업의 성장과 연결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내수에만 갇혀 있지 않고 글로벌 기술 흐름과 직접 맞닿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시나리오를 모두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이 상승이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실적인데 AI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엔비디아가 메타의 GPU 수백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은 AI 인프라 투자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유지되는 한 이익은 계속 쌓일 수 있고 코스피 5천이 뉴노멀 하방 지지선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 5,600 수준은 상승의 중간 지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 1.8%를 상회하는 수치이고 반도체 호황이 실물 경제로 온기를 확산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118조 달러는 어딘가로 흘러가야 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 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6천에서 7천 구간은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승이 꺾이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속도입니다. 코스피가 4천에서 5,600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그 이전에 3천에서 4천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빠른 상승은 작은 악재에도 빠른 조정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고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두 달 만에 2배로 뛰었다는 건 실제 결과가 그 전망을 조금이라도 밑돌았을 때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고 한국 증시가 미국과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역사적으로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 예탁금 103조 원이 역대 최고라는 건 이미 많은 돈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더 들어올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다음 수급의 관건이 됩니다. 지금 증권사 목표치 상단이 6,300에서 7,900까지 분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도 이 시장의 천장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자산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7,900.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전망치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를 이끄는 지금 구조가 건강한 상승인지, 아니면 특정 종목 쏠림이 오히려 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읽고 계십니까? 시장은 오늘도 열려있고 숫자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읽고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